늙을수록 부드러워져야 한다. 노자가 말한 노년의 품격. 요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고집이 세지셨어요? 어머니,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자식이 무심코 던진 이 한마디가 가슴 한편에 작은 돌처럼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밤에 누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예전보다 까칠해졌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60이 넘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예민해집니다. 은퇴를 했거나 곧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든 느낌. 직장에서는 나를 찾지 않고 집에서는 자식이 바쁘고 손주는 스마트폰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문득 묻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그래서 더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조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 말 속에는 사실 권위가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 존중받고 있는가? 2000년 전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은 것은 죽고 부드러운 것은 산다. 우리는 왜 굳어졌을까? 젊었을 때 우리는 단단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버텨야 했습니다. 상사의 눈치를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오면 가장이었습니다. 아이 학원비, 전셋값, 병원비, 부드러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굽히지 않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싸울 일이 줄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책임 때문에 단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습관 때문에 굳어 있습니다. 자식이 직장을 옮긴다고 하면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며느리가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손주가 게임을 하면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를 힘들어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굳은 나무는 한 번 큰 바람이 불면 부러집니다. 굳은 관계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이 갑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 노자는 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쥐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왜일까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물은 돌아갑니다. 기다립니다. 천천히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바위를 이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다투지 않기에 이긴다. 60대가 된 우리는 평생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버티며 이기고, 억울함을 삼키며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역할이 바뀌는 시기. 60대는 위에서 이끄는 자리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자리로 옮겨가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보태고 싶고, 결정을 대신 내려주고 싶고, 위험해 보이면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에 서 있으면 자식은 자라지 못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비로소 자식이 보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언 대신 질문해 보십시오. 많이 힘들구나.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야?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결정해. 나는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평생 남습니다. 낮아질 때 품격이 생긴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은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낮아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도 잘 몰라. 나도 틀릴 수 있어. 요즘은 내가 배우는 입장이야.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권위로 존중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인격으로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말수를 줄이면 관계가 살아난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존재가 가벼워집니다. 말을 줄이면 존재가 묵직해집니다. 자식이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주지 마십시오. 그냥 옆에 앉아 있으십시오. 말 대신 존재로. 그것이 노년의 힘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부드러워지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키우며 실수도 했습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신에게 부드러워질 때 타인에게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진짜 강함.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말을 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품격이란 다투지 않는 힘입니다. 낮아질 줄 아는 용기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굳은 것은 죽고 부드러운 것은 산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 다퉜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덜 말해 보십시오. 한 번만 먼저 들어보십시오. 한 번만 낮아져 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식이 먼저 다가올 것입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웃을 것입니다. 손주가 곁에 앉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이 되었다는 것을.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 다투지 않지만 결국 이기는 물. 부드럽지만 가장 강한 물. 지금이 바로 부드러워질 때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물처럼.